어느새 2차 지필평가 대비 문제 풀이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자, 2단원, 소단원 1, 2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1번, 다음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와 입자에 대한 설명이다. 관련 있는 것끼리 선으로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연결할 수 있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설명을 단어랑 연결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오른쪽부터 보면 양극선을 이루는 입자. 근데 사실 양극선에 대해 선생님이 되게 어물쩍 넘어가긴 했어요. 근데 플러스를 전하를 띠는 그런 그렇게 되는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 설명에도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잃어서 생성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 사실 수소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양성자밖에 없죠. 이건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니은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을 우리가 원자핵이라고 부르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에 디귿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 전자죠. 여기 사실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2번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원자의 크기는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이번에 원자핵의 전하량은 중성자는 전하를 전혀 띠지 않으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을 리는 없고 양성자의 영향을 받겠죠. 3번에 모든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존재해요. 이거 맞아요. 3번 알루미늄의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를 쓰라 그랬는데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원자의 번호인데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로 결정이 되니 양성자가 13개고 얘는 그냥 그 원소의 형태, 원자의 형태니까 전자는 양성자 수와 동일하게 존재하겠죠.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질량수라고 부르는데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였어요. 그러면 중성자가 몇 개인지를 구하려면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를 빼야겠죠? 그러면 14 이렇게 나오죠. 4번 그림은 세 가지 원자 ABC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확대를 좀 해보면 A는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 사실 우린 이게 뭔지 알고 있죠. 수소죠. 그리고 B는 플러스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가 하나 있는데 전하를 띠지 않는 아이를 2개 가지고 있어요. 수소의 동위원소. 얘는 질량수가 3짜리 3중 수소라고 불리우는 애예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핵을 구성한 입자는 3개이긴 하지만 플러스를 띠는 애가 2개 있죠. 얘는 2번에 해당하는 애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원자의 번호를 이야기하면 1번, 2번이고 얘네들의 질량수를 이야기하면 1, 3, 3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A하고 B는 원자 번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위원소 관계가 맞고 B와 C는 원자의 번호는 같지 않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숫자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같지 않아요. 그리고 질량수가 가장 큰 것은 질량수는 B하고 C가 동일하죠.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숫자의 개수가 같아요. 그래서 C가 아니라 B와 C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답이 되겠죠. 5번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붕소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평균 원자량 구하라고 했어요. 요 왼쪽에 있는 질량수가 사실 거의 원자량과 비슷한 값을 가져요. 가끔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시된 것들을 이용하면 되고 실제로 원자량과 각각을 줬으니까 이 값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존재 비율을 고려한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10의 원자량을 가진 애가 19.9%, 11의 원자량을 가진 애가 80.1% 하고 전체가 100%가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대충 6번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OX 표시하는 문제죠. 수소 원자, 이 사람은 수소로 연구했고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고 원자핵 주위의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몇 개의 원형궤도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전자 껍질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빠르게 원운동하고 있다고 했고 원자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아요. 반대로 써있네요.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같은 전자 껍질을 돌고 있을 때
그냥 자기가 있던 껍질을 계속 돌고 있을 땐 특별히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껍질이 이동될 때 그때 변하게 된다. 알아두면 되겠죠. 자, 7번. 전자가 전이해서 들뜨거나 아니면 바닥 상태로 다시 떨어지거나 하는 약간 이런 식의 관계에서 에너지가 출입을 하잖아요. 이게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계산하는 문제는 등장하지 않지만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을 때 방출이냐 아니면 뭐 흡수냐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자 껍질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에서 몇 개까지 있다 했어요. 무한대까지 있다고 했는데 매번 n은 1, n은 2 이렇게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름 붙였다 그랬죠. K, L, M, N 쭉 해서 무한대까지 갈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처럼 K에서 L까지 위에 있는 껍질로 올라가게 될 때는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그런데 니은처럼 N에서 K 아래에 있는 껍질로 내려오게 될 때는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방출하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 물어봤으면 더 낮은 에너지 준위의 껍질로 더 낮은 그러니까 아래쪽 껍질로 내려오게 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걸 찾아주면 되죠. 니은처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M에서 L 얘도 방출이겠죠. 그리고 L에서 N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더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얘는 오히려 흡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죠. 8번. 현대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특정한 위치에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 확률 분포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오비탈을 결정하는 숫자 있어요. 그걸 양자수라고 부르는데 양자수 4가지 있었죠. 자기 양자수랑 스핀 자기 양자수, 뭐 스핀 양자수 이런 거는 줬어요. 2가지는 뭐겠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아이를 주양자수라고 했고 이거는 어떤 껍질이냐, 그 껍질 에너지 준이 어떠냐, 전자가 몇 개 들어가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양자수라고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방위양자수라고도 불러요. 이런 애가 있구나.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다. 9번. 오비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OX 표시하는 문제예요. 계속 OX 되게 많이 나와요. 현대의 원자 모형에서 오비탈은 보호의 원자 모형의 전자 껍질과 같지 않아요. 전자가 2개만 있어도 안 맞는다고 했죠. 2번 방위양자수가 부양자수 얘기하는 거 L 얘기하는 거죠.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을 하는데 주양자수가 N이면 방위양자수가 0부터 시작이잖아요. 예를 들어 주양자수가 2예요. 그럼 방위양자수는 0부터 n-1까지니까 0, 1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일단 n-1까지지만 0부터 시작이니까 총 개수는 몇 개예요? n개 존재하는 거죠. 주양자수의 개수만큼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틀려요. 주양자수가 2인 껍질, L껍질은 주양자수가 2예요. 그러면 방위양자수는 0, 1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얘는 무슨 오비탈? S오비탈. 얘는 P오비탈이 있는데 얘네들의 자기양자수는 부양자수가 0일 때는 0, 그 다음에 부양자수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있으니까 한 개, 3개 존재하잖아요. S오비탈은 방향성이 하나라서 한 개만 있고 P오비탈은 방향성이 3개라서 3개. X축, Y축, Z축으로 배치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하나씩으로 취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총 오비탈의 개수는 4개다. 정말 맞고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오비탈의 총수는 사실 n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그 표에 있었어요. 이거는 외우지 못하더라도 따져볼 수 있으니까. 4번 3개의 EP오비탈의 에너지준이 3개의 EP오비탈의 에너지준은 결국은 X축 배치, Y축 배치, Z축 배치인데 이 아이들은 축에 배치된 방향은 다르지만 에너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주양자수와 똑같은 부양자수를 가지는 아이들끼리는 에너지가 같고 단지 방위양자수의 차이가 생겨서 방향성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답은 5죠. 10번 표는 주양자수에 따른 오비탈의 수와 최대 허용 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해봅시다. 주양자수가 1이면 오비탈 뭐 있어요? S오비탈 하나 있죠? 최대 수용 전자수는 2개. 주양자수가 2면 방위양자수가 0하고 1이 있죠? 그럼 S오비탈하고 P오비탈 있다고 그랬고 그러면 걔네들의 자기양자수는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있으니까 방향성이 3개라서 3개. 그러면 오비탈은 S오비탈 하나랑 P오비탈 3개 있으니까 총 몇 개예요? 4개 있죠. 최대 수용 전자수는 8개. 오비탈의 개수는 n제곱으로 결정되고 최대 허용 전자수, 최대 수용 전자수 이렇게 말하는데 이 n제곱으로 결정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풀면 세 번째 껍질에는 오비탈이 9개, 전자가 18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따져보자면 주양자수가 3이니까 부양자수는 0, 1, 2가 있겠죠? 0이면 S, 1이면 P, 2면 D고 아까 했던 것처럼 S오비탈은 방향이 하나밖에 없어서 1개, P오비탈은 방향이 3개라서 3개. 부양자수가 2인 아이의 방위양자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5개의 방향성을 가지게 돼서 총 오비탈의 수는 9개가 되겠죠. 각각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2개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총 수용 전자수는 18개가 될 것이다. 할 수 있어요. 11번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순서대로 채워져요. 뭐라고요?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빌딩업 한다. 독일어로 아우프바우라고 한다고 했었죠. 싸움 원리라고 불러요.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는 모의 수가 가능. 자, 이게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의 전자를 집어넣을 때 우리가 일단 균형 맞춰서 하나씩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 걸 뭐라고 해요? 홀전자라고 했죠. 그래서 홀전자 숫자가 최대한 많게 배치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훈트 규칙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자, 이런 규칙 말고 한 가지 더 있었죠.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해서 하나의 오비탈에 최대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는데 반드시 스핀 방향이 반대인, 스핀자기 양자수가 반대인 애가 들어가야 한다. 요걸 알아야 한다. 알아두면 되겠죠. 12번 다음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해봅시다. 전자가 9개 있겠죠. 1S에 2개, 2S에 2개, 2P에 자 지금 2개, 4개 채웠으니까 2P에 5개 채워야겠죠. P오비탈의 전자가 최대 6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알루미늄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하면 여기까지 몇 개 채웠어요? 10개 채웠죠. 나머지가 3개니까 그 다음에 3S 2개 채우고 나서 3P에 하나만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 인 15번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몇 개? 자 여기 10개고 15개니까 여기서 5개 채워야 돼요. 그럼 2개 하고 여기가 3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 물어보면 얘는 7개, 얘는 3개, 얘는 5개고 그 다음에 이 P오비탈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었냐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채워졌겠죠? 얘는 어떻게 채워졌겠어요? 훈트 규칙에 따라서 하나, 둘, 셋 홀전자가 많아지는 패턴으로 채워지게 되겠죠? 이것들을 같이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13번 14번 원소기호 14번의 규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와 홀전자 수를 써보자. 일단 전자를 채워야겠네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자, 일단 여기가 10개니까 그 다음에 3P에 2개 이렇게 채우겠네요. 그럼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은 1개, 그 다음 P오비탈 몇 개? 3개. S오비탈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오비탈은 지금 전자가 어떻게 채워졌어요? 2개가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럼 여기 P오비탈 3개 중에 2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져 있겠죠? 그래서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은 1개, 3개, 1개, 2개니까 몇 개예요? 8개 되겠네요. 그리고 홀전자는 요 3P에 있는 요 2개의 전자가 홀전자일 테니까 홀전자 몇 개냐? 2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4번 질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제일 안정적으로 배치된 우리가 말하는 바닥 상태라고 말하는 전자 배치는 어떤 거예요? 모든 규칙에 다 맞아야 돼요. 1번이 아니라 A는 안 맞는 애가 있어. 뭐가 안 맞아요? 얘가 안 맞죠? 무슨 규칙에 어긋나 있어요? 홀전자가 많아지게 배치해야 되는데 균형을 깼어요. 훈트 규칙에 어긋나 있어. 그 다음에 B는 에너지 작은 데서부터 순차적으로 채웠고 홀전자가 많게 배치되어 있고 2개 이상 들어간 애가 없어요. 얘가 바닥 상태. C는 3개 들어간 애가 있네요. 전자 3개 들어가는 거 안 되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위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겠지만 일단 바닥 상태는 B니까 이건 쓰고, 위배된 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훈트 규칙에서 어긋나 있는 애들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들뜬 상태다. 안정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른 형태의 전자배치를 하게 되는 이런 들뜬 상태를 봐요. 그런데 C는 파울리 베탈 원리에 위배돼요.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3개나 들어가 있고 여기 같은 스핀 방향이 또 같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존재 불가능. 그래서 이거는 들뜬 상태가 아니라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존재할 수 없는 전자배치를 물어봤는데 존재할 수 없는 것은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난 아이들이다. 그럼 결국 뭐예요? C가 되겠죠. 다음은 원자번호 17번에 15번 15번 원자번호 17번에 염소의 전자배치를 나타내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맞는지 봅시다. 1s 둘, 2s 둘, 2p6 여기까지 총 10개 그리고 나머지 7개 맞죠? 그럼 전자 껍질은 앞에 있는 주양자 수로 결정되니까 껍질은 3개 그렇죠?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인데 얘는 7개 있죠? 그리고 홀전자는 지금 1s, 2s, 2p, 3s까지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럼 3p는 5개가 어떻게 들어가 있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럼 홀전자는 1개. 그리고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은 하나, p 오비탈 꽉 찼으니까 3개. 하나, 여기 p 오비탈도 어쨌든 전자가 다 들어가 있네요. 3개. 그러면 총 몇 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있나요? 9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6번 임의의 중성 원자 X와 Y의 전자 배치이다. 자, X 같은 경우에 쭉 두 번째 껍질 채우고 세 번째 껍질에 2개만 들어갔고 Y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났는데 이 p 오비탈에 전자가 5개 들어있어요. 그러면 p 오비탈에 한 자리 남아있는 상태로 끝났네요. 얘네가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어쨌든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8개만 남겨놓고 싶어요. 8개를 남겨놓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S오비탈에 2개, P오비탈에 6개로 딱 끝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X 같은 경우에는 3s2로 끝나버렸어. 그럼 3p 6을 만드는 게 쉽나 3s2를 버리는 게 쉽나의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2개 버리죠. 그래서 X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2개 버리는 형태를 선택하게 되고 그때 가지게 되는 전자 배치는 이렇게 된다. Y는 가장 바깥쪽 오비탈, 2p 오비탈 중에 한 군데 빈자리 1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 한 빈자리 하나, 요거를 채워주면 되겠죠? Y는 전자 하나 가져다가 1s 둘, 2s 둘, 2p6 요렇게 채워서 끝나면 되더라. 그래서 배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17번 표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전하량과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있네요. 실제값이 좋네요. 가하고 나 보니까 질량이 같아. 그런데 가는 전하량이 없어요. 가가 뭐예요? 중성자. 나는 전하량이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어요. 양성자. 다는 가나에 비해 엄청 질량이 작기도 하고 전하량의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 전자가 되겠죠. 그러면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는 가와 나 맞고 중성 원자에선 누구와 누구의 숫자가 같아요? 양성자와 전자의 숫자가 같아야 되니까 가와 다가 아니라 나와 다여야 되죠? 틀렸고 그다음 다 전자가 모든 원자에 다 들어 있죠. 양성자도 모든 원자에 다 들어 있어요. 원자라고 했기 때문에 다 들어 있는 거고 이온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약간 입장이 달라요. 그런데 모든 원자 물어봤으니까 양성자의 숫자만큼 전자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가도 나도 그렇고 다도 그렇고 모든 원자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가로 물어봤으면 안 되겠죠. 중성자는 수소에는 없잖아요. 일반적 수소 형태에는 없기 때문에 여하튼 이 문제에서 그래서 원하는 답이 뭐냐? 기억과 디귿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8번 다음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를 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이 왼쪽의 숫자 2개 의미 중요해요. 아래에 있는 것은 원자의 번호. 위에 있는 것은 질량수라고 말하죠. 원자의 번호는 무슨 수로 결정해요? 양성자수.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로 결정해요. 그래서 A는 질량수 맞고 A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맞고 B로부터 중성원자의 전자의 숫자를 알 수 있죠. 무슨 수와 같아요? 양성자수와 같다.
B가 같고 원자 번호가 같고 A가 다른 것은 중성자수의 차이가 있으니까 동위원소라고 부르고, 중성자수는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요?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를 빼야죠. 반대로 계산했죠. 답은 5번이다. 19번. 그림은 원소 AD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좀 화면에 그림이 좀 흐리게 나오긴 하는데 X축이 양성자수, Y축이 중성자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를 줬으니까 우리가 질량수도 구할 수 있겠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6개, 번호 6번, 중성자가 6개 있으니까 질량수 12짜리가 되는 거고, B는 양성자 6개에 중성자가 8개니까 질량수가 14. C는 양성자 8개에 중성자가 8개니까 8번에 16의 질량수. D는 양성자 8개에 중성자가 10개니까 18의 질량수. 이렇게 되겠죠? 원자 번호가 같은, 다시 말해 양성자수가 같은 아이들끼리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요? 동위원소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동위원소 관계에 있는 애들은 양성자수 그리고 원자 번호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양성자수가 똑같은 A하고 B, 원자 번호가 같겠죠. 그리고 B와 C는, B하고 C는 질량수가 같지는 않죠. 질량수는 다르네요. 그리고 자, 분자량 물어봤는데 분자량 계산할 때 원래 우리 평균 원자량 이런 걸 쓰긴 하지만 얘는 각각의 동위원소들을 줬으니까 걔네들의 질량수를 원자량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럼 AC2 같은 경우에는 A의 질량수 11을 A의 원자량으로 취급해주면 되고, C의 질량수 16을 C의 원자량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12 더하기 30이니까 44의 분자량 가지게 될 거고, BD2는 B의 원자량을 질량수 14라고 해도 되고, D의 원자량은 질량수 18이라고 해도 되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럼 14 더하기 36이니까 50이네요. 그러면 두 개의 분자량이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억 하나 맞고 다 틀리네요. 자, 20번. 표는 몇 가지 원자 및 이온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 질량수 다 줬죠?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를 모르는데 양성자수, 중성자 더해주면 되니까 19. 그 다음에 C는 양성자수를 모르는데 질량수가 20이고 중성자가 10이니까 질량수에서 중성자수를 뺀 만큼 양성자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따져주면 되고, A하고 B는 양성자수가 같으니까 이렇게 동위원소. 그 다음에 결국은 C하고 D도 양성자수가 같으니까 이렇게 동위원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 더하기 나는 가가 10이고 나가 19니까 29가 나오는 게 맞고, B는 B. 지금 B를 보니까 B는 양성자가 9개인데 전자가 10개. 전자가 하나 더 많죠? 그러면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의 형태를 띠고 있다. 마이너스 전을 띈다 맞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전자수랑 양성자수가 똑같아요. C는 이온이 아니라 원자가 되겠죠. 그래서 B는 이온이지만 C는 이온이 아니고, 그 다음에 C와 D는 아까 말했지만 동위원소 맞고, 질량이 가장 큰 입자를 물어봤는데 사실 이거는 뭐로 비교하면 되냐면 걔네들의 원자량을 비교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원자량은 무엇과 비슷한 값으로 따져주면 돼요. 질량수와 같은 값으로 따져주면 돼요. 그래서 결국 질량수가 가장 큰 입자를 묻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질량수가 가장 큰 입자는 D죠. 자,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으니까 3번만 틀렸네요. 20번의 답은 3번. 자, 21번. 그림은 몇 가지 원자 또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 가나다라라고 임의로 되어 있는 것을 원소 기호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우리가 여기에 왼쪽에 번호를 붙여주고 이온인지 어떤지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죠. 가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양성자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라서 질량수가 4고, 전자도 2개 있으니까 얘는 원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나 같은 경우에 양성자 3개, 중성자 3개니까 질량수가 6. 얘도 전자가 3개 있으니까 얘도 원자 형태를 띠고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3개, 중성자가 3개라서 질량수가 6. 그런데 전자가 2개예요. 전자가 2개니까 플러스가 하나 남죠. 플러스 1과 양이온 띄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라는 양성자 3개에 중성자가 4개니까 질량수가 7이죠. 그래서 그리고 전자, 얘도 역시 전자가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도 역시 플러스 1과 양이온의 형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답을 찾아보면 1번에 가는 전하를 띄고 있는 게 아니라 원자 형태. 나의 질량수는 6이었고 다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죠. 그 다음에 질량수는 라가 7이고 나가 6이니까 라가 나보다 크다. 4번은 맞고 핵 전하량은 라의 핵 전하량은 이 핵에 있는 전하는 무엇으로 결정돼요? 핵의 전하량을 갖는 거는 양성자밖에 없어요. 양성자 개수를 물어보는 내용이 되니까 라의 양성자 3개, 다의 양성자 3개 같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나는 원자고 다는 나가 이온이 된 형태고 라는 나의 무가 동위 원소가 아마도 이런 애가 있었는데 얘가 이온이 된 형태죠. 그래서 라에서 전자만 하나 더 있으면 걔가 나와 동위원소 관계에 있다. 뭐 이런 것들 따져줄 수 있을 거예요. 22번 양성자 수에 따라 중성원자 A에서 F에 양성자 수 분의 중성자 수 값을 주고 X축은 양성자 수를 줬어요. 그럼 우리는 A, B, C, D, E, F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따져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양성자 수는 이미 줬어. A는 1개, B는 2개, C는 5개, D도 5개, E는 6개, F는 7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A는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가 1대1이니까 중성자 똑같이 1 들어있을 거고 B는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가 0.5잖아요. 그럼 양성자 수보다 중성자 수가 적다는 얘기 절반밖에 안 되니까 중성자가 하나. 그 다음에 C는 양성자 5개인데 양성자 수 대 중성자 수의 비율이 1.4예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5분의 x가 1.4예요. 그럼 x는 1.4 곱하기 5니까 얼마죠? 7이죠. 그 다음에 d는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가 1.2예요. 그러면 양성자 5개인데 중성자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 비율이 1점이야. 그럼 y는 1.2 곱하기 5니까 6이죠.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F2는 양성자 6개인데 양성자분의 중성자 수가 1대1의 비율이니까 6. 그 다음에 F도 양성자 7개인데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1이죠. 1대1의 비율이니까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중성자 수가 같은 것은 A, B 중성자 수 같네요. 그 다음에 C와 D는 서로 양성자 수가 같은 동위원소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안 되는구나. 맞고 맞아요. 그 다음에 C와 E는 질량수 물어봤는데 자 지금 C의 질량수는 5 더하기 7이니까 10이죠. 그 다음에 E의 질량수는 6 더하기 1이니까 12. 질량수 같네요. 그 다음에 F의 전자의 수는 양성자 수와 같을 테니까 F의 전자수는 7개인데 E의 전자수는 6개니까 F의 전자수가 2보다 많겠죠. 그리고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양성자 수가 가장 많은 I가 돼야 되니까 F죠. 옳지 않은 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5번이네요. 23번 그림은 수소의 동위원소를 나타낸 건데 자, 이 동위원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밑에 있는 용어를 다 사용해서 설명하라 했어요. 그러면 위 2개의 원소, 위에 2개 이렇게 씁시다. 동위원소의 공통점은 얘가 동위원소라고 불리는 이유 양성자 수가 같죠? 양성자 수가 같아서 무슨 성질이 같아요? 화학적 성질이 그렇죠? 차이점은 뭐가 달라요? 중성자 수가 달라서. 그런데 여기서 요 용어를 모두 쓰라 했으니까 모두 써야 돼. 질량수도 써야 되잖아요. 질량수가 다르다. 또는 질량수가 달라서 여기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범 답안에 조금 다르게 써 있어요. 이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가 같고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는 다르나 화학적 성질은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뭐 말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 그거 이해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24번. 표는 두 이온 A 플러스 Y, B E 마이너스에 관한 자료예요. 자, 전자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A 플러스는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간 상태잖아요. 그러면 A의 전자는 몇 개겠어요? 하나 버려서 10개면 원래는 11개였겠죠. B 같은 경우에는 2-1대 10개니까 원래 B의 전자는 2개 적었겠죠. 2개가 들어와서 10개가 된 거니까 8개. 그래서 양성자의 수는 이온이 아닌 원자 상태의 전자의 숫자와 같아서 11, 8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11번, B는 8번일 거고 걔네들의 중성자가 12개, 8개니까 얘네들의 질량수는 양성자 수의 중성자 더한 거니까 23이랑 16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 핵전하는 핵이 가지는 전하량인데 핵에는 전하를 드는 게 양성자밖에 없기 때문에 A의 핵전하는 플러스 11이고 B의 핵전하는 플러스 8이에요. A가 크겠죠. 그다음에 A의 질량수 아까 했더니 얼마? 23이죠. 그리고 B의 중성자 수는 B의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는 B의 양성자 수가 8개, 중성자 수가 8개니까 1 나오겠죠. 니은만 틀리고 기억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3번이네요. 25번. 표는 자연에 존재하는 수소와 산소의 동위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존재비를 다 줬어요. 평균 원자량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이런 관계들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는 식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수소의 평균 원자량은 우리가 동위원소들의 원자량은 보통 특별한 값을 주지 않으면 질량수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 1자리가 99.985%, 질량수 2자리가 0.015%고 전체가 100이니까 요렇게 계산하게 될 거고 산소는 16의 질량수이래. 원자량이 16인 애가 99.762, 원자량 17인 애가 0.038, 원자량이 18인 애가 0.020 이렇게 있는데 전체가 100%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아주 존재 비율이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계산하면 그 값에 아주 치우치게 되겠죠. 그래서 수소는 1.008 정도가 나오는데 거의 1이고 산소도 16. 얼마 이렇게 나와요. 거의 16에 근접한 값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산소의 평균 원자량이 17이라는 말은 틀렸고 모든 동위 원소에서 중성자 수가 양성자 수와 같거나 큰가?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죠? 누가 그런 게 없어요. 얘는 중성자는 0이고 양성자가 1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런 게 성립하지 않아. 일반적인 수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수소는 맞지 않는다. 자, 디귿. 질량수 1자리 수소와 16자리 산소가 결합한 물 분자, 질량수 2자리와 18자리 동위원소가 결합한 물 분자. 자, 얘네들은 뭐가 달라요? 질량수가 다르니까 걔네들의 원자량이 달라서 걔네들이 분자량이 달라지겠죠. 원자량이 다른 아이들이 결합했으니까 이 물 분자는 동위원소들이 결합해 있어요. 근데 이 성질이라는 말에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 성질은 사실은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이 있어요. 여기서는 무턱대고 성질이라고 하면 도대체 뭐인지 명확히 알기가 어렵죠.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물리적 성질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우에 디귿을 맞다고 보기 어려워. 만약에 화학적 성질이 같다고 되어 있으면 맞겠죠? 25번에 답이 없어요. 선생님이 분명히 다 확인을 하고 문제를 다 풀어보고 인쇄를 맡겼는데 다시 보니까 이게 답이 없네. 여러분들 이 문제에 답이 없다고 표시해놓고 대신 문제 답을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디귿의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렇게 하면 디귿이 답이 될 수 있겠죠. 여긴 답이 없어요. 자, 26번. 그림 가에서 다는 수소의 3가지 동위원소의 입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얘는 질량수 1자리, 얘는 질량수 2자리, 얘는 질량수 3자리인데 평균 원자량이 거의 여기에 치우쳐져 있어요. 우리 평균 원자량 구할 때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고려해요? 존재 비율을 고려하죠. 근데 그 값이 1.00794 우리가 보통 1.008이라고 하는데 1에 아주 근접한 이유는 이 1의 질량수 가진 애들이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가의 존재비가 너무 크니까 평균을 구해봤자 가에 아주 치우쳐진 값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니은, 나는 이렇게 표시하죠. 맞죠? 그 다음에 다는 질량수가 제일 큰 동위원소죠.
그래서 26번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네요.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그림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 분자와 염소 분자의 분자량에 따른 존재비를 나타낸 것이다. 위 자료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인데 염소와 수소의 동위 원소는 각각 2종류씩밖에 존재를 안 해요. 수소는 지금 얼마짜리가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어요. 분자량 2짜리가 거의 다를 차지하죠. 다시 말해 질량수 1짜리와 질량수 1짜리가 결합한 애가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질량수 1짜리와 질량수 2짜리가 있는 애, 얘 또는 질량수 2짜리와 질량수 2짜리가 결합한 애는 아주 적어요. 왜냐하면 요게 별로 없을 거라서.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 둬야 되는 게 있는데, 질량수가 우리가 이런 이제 이게 존재의 비율을 사실 퍼센트로 나타내는데, 이 퍼센트도 말하자면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얘네들이 결합할 때 결합하는 위치를 1번 위치, 2번 위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 결합하거나 요렇게 결합하거나 요런 종류들이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따져주기도 해요. 여하튼 여기서 뭐 계산하라 막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라서. 자,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에 지금 70짜리, 72짜리, 74짜리인데 얘도 두 가지밖에 존재를 하지 않으면 70하고 74는 똑같은 애 두 개가 결합했다는 게 되죠. 얘는 질량수 35짜리 결합한 거고, 얘는 질량수 37짜리가 결합하는 거죠. 얘는 질량수 35짜리와 37짜리 또는 질량수 37짜리와 35짜리가 결합하게 되는 이런 비율이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그냥 봤을 때 결국 얘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질량수 35짜리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면 35랑 37의 중간인 36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존재 비율이 많은 애들이 더 그쪽으로 치우친 값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숫자를 다 계산하지 않더라도 질량수 35짜리가 훨씬 많이 존재하는 게 이 분자의 분포를 보고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원자량은 36보다 훨씬 작아진, 35를 넘어가긴 하겠지만 35에서 37의 정중앙 값인 36은 아니고 35에 그래도 조금 근접한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억을 못하고 볼 수는 없고,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아이는 수소의 경우에는 질량수 1짜리, 염소의 경우에는 질량수 35짜리가 실제 존재가 많이 하니까 걔네들이 결합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맞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 다른 염화수소의 분자를 만들면 어떤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수소 1짜리와 염소 35짜리가 있을 수 있고, 수소 1짜리와 염소 37짜리, 수소 2짜리와 염소 35짜리, 수소 2짜리와 염소 37짜리 이렇게 존재할 수 있죠. 분자량이 다른 HCl 분자는 4가지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7번에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8번 다음 중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자, 뭐의 원자 모형이네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까닭 뭐 때문이에요? 전자가 다니는 위치가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보어의 원자 모형하고 연결되어 있던 거죠.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전자가 있는 곳을 전자 껍질이라고 했는데 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연속되지 못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28번의 답은 5번. 29번 임의의 중성 원자 A와 B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타냈어요. 지금 보니까 이 원자라고 해서 중성 원자라는 얘기는 이온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그냥 지금 전자가 몇 개 있는 애들이에요. 4개. 그럼 A도 전자가 4개짜리니까 원자 번호가 4번. B도 원자 번호 4번이니까 사실 얘네 똑같은 애들이야. 그런데 뭐가 달라요? A는 두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차피 2개밖에 못 들어가. 그런데 B는 세 번째 껍질이 하나 있어요. 이건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원래 여기 있어야 되죠? 원래 두 번째 껍질에 있어야 되는데 1위로 어떻게 됐어요? 들뜬 거잖아요.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A에 들뜬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중성원자인데 전자의 숫자가 같으니까 원래 같은 원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안정된 건
규칙에 맞춰서 가장 낮은 전자 껍질부터 에너지가 낮은 데서부터 채워지는 게 안정된 거니까 A가 안정돼야 되고 A에서 B로 지금 보니까 A에서는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B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무슨 상태라고 한다? 들뜬 상태라고 하고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반대로 B에서 A로 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래서 29번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답은 5번 되겠죠. 자, 30번. 그림 가와 나는 에너지 상태가 다른 수소 원자의 모형인데 전자 껍질 등장이 있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전자가 하나 있어. 수소 전자 하나 있을 때 가장 에너지가 낮은데 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첫 번째 껍질부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세 번째 껍질에 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있어야 되는 위치에서 위로 떠올라 있으니까 나는 들뜬 상태. 그러나 가는 원래 있어야 되는 가장 에너지가 낮은 껍질에 있으니까 바닥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는데 가는 바닥 상태, 나는 들뜬 상태 맞고 가는 전자 껍질이 이거 이름이 있었죠. 첫 번째 껍질은 K, 두 번째는 L, 세 번째는 M이었죠. 가는 K 껍질에 나는 M 껍질에 전자가 존재하는 거 맞고 가에서 나로 전자가 전이할 때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껍질을 올라갔으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흡수해야죠. 흡수. 그리고 가에서 나로 나에서 가로 전이할 때 지금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사이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에너지 차이가 똑같아요. 똑같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출입한 에너지의 크기는 같을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31번. 현대 원자 모형에서 오비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에 한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는 보통 항상 이러면 사실 조금 의심해 봐야 돼.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오비탈 하나가 있으면 스핀 방향 다른 애가 들어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가 처음 들어가 있을 때는 일단 전자가 채워져서 어떤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반대 스핀을 가진 애가 들어오게 되면 에너지가 상쇄돼요. 그래서 항상 에너지 준위가 같진 않고 두 번째에 들어오는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한 건 아니라서 여하튼 2번에 S오비탈의 구형으로 대칭이 되어 방향성이 없다 맞고 P오비탈은 방향성을 가지며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맞고 오비탈은 원자핵을 중심으로 어떤 전자가 공간에 주로 존재하는가를 나타내는 함수.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결국은 걔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확률로 나타냈다 이런 뜻이죠? 맞는 말이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1s, 2s, 2p, 3s, 3p 다음에 3d 전에 4s, 그 다음에 3d, 4p 이런 순서로 간다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틀린 것은 1번인데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따로 언급했던 적은 없어서 그래도 우리가 전자가 이렇게 스핀 방향 두 개가 있는 건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보니 전자가 하나만 들어있을 때보다 두 개가 쌍을 탁 이루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32번. 그림은 다원자의 L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인데 L껍질이 몇 번째 껍질이에요? 두 번째 껍질이죠. 그러면 주양자 수가 2니까 2일 때 이 구형인 2s. 그 다음에 얘는 R형의 2p인데 지금 무슨 축 방향?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이런 애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고 자 다전자 원자예요. 만약에 이게 수소 원자의 L껍질이라고 하면 얘 맞아. 그런데 전자가 많으면 S하고 P의 에너지가 같지 않아요. S의 에너지가 더 낮고 P가 더 높아서 그런데 P는 X축이냐 Y축이냐 Z축이냐와 상관없이 그들 간에 요 세 개 간의 에너지는 또 같아. 그래서 기억 1번은 가가 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틀렸죠. 그다음 나에서 전자는 오비탈의 경계면을 따라 무한대 방향으로 무한대 모양으로 움직이는가. 이 모양, 이 R형의 모양은 걔네들이 존재하는 확률을 나타낸 거지 걔네들의 움직임의 방향, 움직임을 이렇게 이 모양대로 움직인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양으로 움직인다는 설명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전자가 라에서 가로 전이하면 여러분 알겠지만 ES 오비탈이 여기 있으면 이 p 오비탈은 에너지가 좀 더 높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빛이 방출된다. 맞죠? 그 다음에 다는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음. 자, 이걸 알아야 돼.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존재 확률이 같은 요런 애는 s오비탈이에요. 방향성이 없는 애만 이게 가능하고 p오비탈은 방향이 있잖아. 얘는 이 핵에서부터 거리가 여기냐 방향이 달라지면 똑같은 거리가 떨어져도 존재할 확률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같은 것은 가여야 되죠. 그리고 각 오비탈에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전자는 오비탈 하나당 몇 개씩? 지금 조각조각 해놨죠? 진짜 오비탈 하나씩 쪼개놨으니까 오비탈 하나당 2개씩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가가 가장 많은 건 아니다. 옳은 것은 3번이겠네요. 표는 바닥 상태인 헬륨 원자의 전자 A와 B에 전자가 좀 2개 있네요. 방위 양자수와 스핀자기 양자수를 나타낸 거예요. 자, 방위 양자수랑 스핀자기 양자수인데 헬륨 원자에 전자가 원래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전자가 2개면 그 2개의 전자가 어디 들어가겠어요? 바닥 상태라고 했으니까 우리 알죠? 헬륨은 첫 번째 s오비탈에 2개 들어가면 끝나는 애예요. 그래서 이 2개의 전자는 똑같이 s오비탈에 들어있어야 되는 애니 방위 양자수는 둘 다 똑같이 0. 그런데 똑같은 오비탈의 전자의 스핀 방향이 똑같을 수는 없죠.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나머지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2개를 더하면 값이 얼마예요? 2분의 1이겠네요. 34번 그림은 L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 L 껍질 앞에 있는 거랑 비슷해요. 주양자수가 2예요. 자, 그래서 얘는 ES, EP의 X, EP의 Y, EP의 Z인데 자, 문제에서 수소 원자랑 다전자 원자에서 ABCD의 에너지 준위를 비교하라 그랬어요. 자, 수소 원자는 같은 껍질에 있는 오비탈의 에너지가 다 같아요. 그래서 얘는 두 번째 껍질이니까 ES 이렇게 쓰지 말고 ABCD라고 했으니까 A, B, C, D의 에너지가 같다. 그런데 전자가 2개만 돼도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져. 그래서 다전자 원자가 되면 s오비탈보다는 p오비탈 에너지가 커지는데 p오비탈끼리는 또 EP끼리는 또 같아. 이렇게 된다. 기억해 둡시다.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하게 전자가 채워지면서 우리가 아는 주기율표가 형성이 되는 거죠. 35번 그림은 다전자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랑 아주 다르죠. 자, 에너지 준위를 비교해 봅시다. 3p4s3d 여기 뒤집어지는 거 기억해 두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주양자 수가 클수록 오비탈의 에너지가 커지는 건 사실은 수소 원자는 그래. 그러나 여기 뒤집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뒤로 가면 더 복잡하게 뒤집어질 거예요. 에너지가 주양자 수에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 그 다음에 디귿에 N이 3, 세 번째 껍질에는 총 3종류의 오비탈이 존재하지만 오비탈의 개수는 상자의 개수 또는 걔네들의 방향성이 몇 개냐의 개수의 총합과 같아요. 그래서 오비탈의 총 개수는 세 번째 껍질에는 총 9개 존재하죠. 3개가 아니라. 리을에 주양자 수가 같을 경우 p오비탈의 에너지는 s오비탈의 에너지보다 커요. 주양자 수가 같으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같은 주양자 수를 가지는 건 같은 껍질에 있는 거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 같은 껍질 상에서는 S보다 무조건 P보다 무조건 D가 에너지가 더 커진다. 옳은 것은 기억 리을만이네요. 답은 2번. 문제가 61번까지 있는데 이 뒷부분의 영상은 따로 찍어서 다시 올릴게요.